이 동네는 그냥 한두 번 만나도 다정하게 인사하고 지내는 게 그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여는 뭐 전부 다 참 모두 다 쏘누고 모두 여기 다 좋아. 한 가족같이 해서 살아. 그래도 그전에는 이 동네가 꽤 미아사동의 이 동네는 부촌이라고 얘기들을 했었어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나이 드신 어른분들이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달라진 게 없어서 그래도 송정 사람 그거 한다는 게 우리 열심히 다니는 거죠, 지금. 그래도 이 동네가 좀 변화될까 하고. 지역적 특색으로 보면 이 지금 송중동 12통, 13통 그 대상지를 주변으로 재개발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주변과 비교하지 않고 이 12통, 13통만의 공동체망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단순하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르신들이 사는 동네야 이거 칙칙하고 재미없고 별로 살기 싫은 동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송중동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게 겉으로 봤을 때는 소통이 없고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어르신들끼리 소소하게는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야기를 모여서 나누고 있고 연애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저는 연령을 떠나서 그런 재생이 사실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 이웃 간의 소통이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존재하는 그런 동네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도시재생의 목표가 아닌가. 그리고 송중동은 사실 그것에 대한 아주 이제 핵심적인 키를 갖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 사업들이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러니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의 역량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모아드리고 그분들이 그것을 자발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여러분 이게 본질적인 우리 사업의 목표인 거죠.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단이라는 걸 통해서 주민 조직화를 혹은 주민의 자치성을 개발하려고 했던 것이 본질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죠. 주민분들의 이제 홍보를 통한 인식 일단은 1차적으로 이게 뭐 하는 거지? 라는 인식, 궁금증을 유발해서 주민분들이 스스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니까 학습하게 되고 공부하는 계기를 만들려고 했고요. 이제 학습과 공부를 통해서 주민분들한테 해가 되는 일이 아니고 주민들의 집을 고치고 주민들의 앞마당을 고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고 주민들이 스스로 이 좋은 사업들을 왜 안 하냐라고 주민분들한테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시작했던 것은 주민들의 이제 주례회의, 도시재생추진위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이 모임은 주민분들이 직접 회의도 하지만 그거 말고도 저희가 짜놓은 세부 사업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함께 이해하고 또 의견을 계속 주실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으로 마련이 되었고요. 우리가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인데요. 동네 평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했어요. 찾아가는 설명회 개념인데 우리 주민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또 연로한 어르신들이 많아서 저희가 직접 골목으로 찾아가자 해서 이루어진 사업이에요. 비석치기, 제기차기, 고리 던지기 이런 게임들을 했고요. 다과도 가져가서 대접을 하고 그러면서 희망지 사업을 설명을 해드리고 홍보를 했습니다. 도시재생대학이라는 것은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재생의 전문가들이 오셔서 사례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주민 조직화에 관련된 얘기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저희가 주민제한 공모 사업을 8월부터 공고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형상 만들기 팀, 뜨개질 팀, 그리고 차 모임, 그리고 탁구 팀 이렇게 4개 팀인데 이제 탁구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팀이 구성이 돼서 활발히 했고요. 형상 같은 경우는 골목에 이제 형상도 없이 어르신들이 좀 불편하게 아주 교류는 활발한 그런 지역이 12통에 있었는데 그곳에 평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셔가지고 만들게 되었고요. 차모임 같은 경우는 저희 주민 중에 차인연합회 이렇게 부회장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도에 대해서 또 다식 만들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죠. 뜨개질은 많이들 하지는 못하였지만 기본적인 뭐 수세미 뜨기 정도는 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수세미 뜨기 하여서 나누고 또 설문조사를 할 때나 주민들 잔치를 할 때나 나누어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주민 워크숍은 지역에서 오래 사시고 계신 분들, 동네 주민분들이 지역에 대해서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진짜 그 문제가 무엇이고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주민분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마련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잔치를 진행하면서 주민분들이 실제로 마을잔치 이후에도 지역에서 이제 그 정도로 큰 규모의 마을잔치를 하지는 않고 있지만 작게나마 뭐 자신의 집에서 조금 작은 밥상을 좀 차려서 주민분들과 함께 나눈다든지 이제 이런 자조적인 모임들을 계속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마을잔치라는 것이 그런 자조적인 모임들을 이어가기 위한 또 하나의 한 걸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또 한 번 다시 한번 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마을잔치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좀 저도 하고 주민분들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주민들이 이런 그 자발성과 자치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자치적인 역량과 힘으로 지역을 운영하고 경영하고 할 수 있는 것까지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가 있죠. 거기까지 수준에 가게 되면 이제 도시재생이라는 걸 떠나서 지역과 마을이 그 활성화의 정도, 아니면 그 조직화된 정도, 역량들을 가지고 지역의 현안들을 실제로 계획하고 풀어나가고 집행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도시재생이든 아니면 사회적 경제든 주민자치든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번 희망지 사업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본질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죠.